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미국 패권의 붕괴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좋고 가격은 낮아지고 신규 주문도 훌륭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달라스 연준의 2월 제조업 조사 헤드라인 지표가 2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월 최저치에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은 마이너스 11.3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달라스 지역 사업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인지 일반적인 경제 불안인지 아니면 임박한 파멸에 대한 두려움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이상한 냉기가 있다. 연방 차원의 혼란이 지금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월과 2월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고 3월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매우 중요했던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해졌다.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직업 도약이 중단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 마사지 받은 데이터는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변화를 보여주는데 1월 내구재 주문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6.1% 급락했는데 예상했던 5% 하락보다 더 큰 하락입니다.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폐쇄 조치 이후 가장 약한 월간 수치이고 전년 대비 주문 증가율을 마이너스 0.8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최저이자 첫 번째 연간 수축률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의 붉은 타원에서 보듯이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대대적으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기술주들을 대대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기술주를 내다 팔고 소비재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락 직전 주식시장의 고점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관리들이 후티 반군의 군사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CNN과 통화에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켰는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예멘에서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지만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후티 반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리들은 미국이 후티 반군의 군사 능력에 놀랐으며 미국은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매일 예멘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으나 후티스가 미국과 영국과 연계된 선박을 포함하도록 목표를 확장함에 따라 공격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예멘 연안 해역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선박 한 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기름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티가 해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NN과 통화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전쟁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후티 반군의 군사력이 백악관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으며 펜타곤은 예멘의 무기 비축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관리들은 워싱턴이 후티 반군의 무기 비축 규모를 모르고 예멘에 투하된 수백 개의 미국 폭탄이 후티 군사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관리들은 후티 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끝나면 선박에 대한 파업이 끝날 것이라고 밝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포도 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고 가난뱅이 예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은 이미 붕괴하고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인 나토 러시아 대리전으로 확대된 이후 2022년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해외에 갇혀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이 자금을 압류하여 재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 명의 주요 러시아 경제학자는 스푸트니크에게 그것이 왜 매우 나쁜 생각인지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서방 연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저항과 장기적인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 고정자산의 가치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옐렌 의장은 이러한 전례 없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달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달러, 유로, 엔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옐렌은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를 멋대로 유용해도 나머지 세계가 보유한 미국채를 덤핑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관리들과 독립적인 경제 관찰자들은 모두 옐렌의 제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이러한 형태의 서구 금융 공격에 대해서 대칭적인 대응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에서 운영을 거부한 여러 외국 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인 자격을 얻었다라고 모스크바 주립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러시아의 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안드레이 콜가노프 박사가 말하면서 스푸트니크에서 서방의 자산 몰수 계획의 어리석음을 논평했습니다. 이 도구는 이미 발티카 비어 컴퍼니의 소유권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와 핀란드 에너지 기업인 포르툼의 자산에 대해서 사용되었다고 콜가노프 교수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 자산을 몰수하는 메커니즘은 이미 마련되었다. 보호인 제도에서 몰수 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간단한 기술적 절차다.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동결되었거나 동결될 수 있는 자산의 양은 현재 약 2,880억 달러로 추산된다라고 콜가노프는 설명했습니다. 콜가노프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압수되어도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개발도상국으로 무역 방향을 재조정한 이후 상당한 양의 건전한 외환 수입을 사용하여 국제 지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구 은행에서 동결된 돈은 준비금일 뿐이고 국제 무역과 국제 결제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콜가노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서방의 자산 몰수와 러시아의 맞대결 대응을 둘러싸고 국제 무대에서 줄다리기를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재무장관 실루아노프는 중국인들이 미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다. 달러와 유로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콜가노프는 러시아의 대규모 자산을 압류하기로 한 결정으로 달러화가 붕괴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달러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일 실제로 미국이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전용한다면 나머지 세계가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를 추진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달러 패권 붕괴에 대비해서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 유형이 미국 달러 패권과 미국 패권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